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 월가의 대표적인 증시 강세론자 톰 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이 꽤 빠르게 정상화할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물가 재반등 우려에 대해서 그는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나빠 보이는 것은 주로 주거비와 자동차 보험 때문이며 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나머지 물가 상황은 꽤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올해 들어서 미국 채권 시장에서 양호한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상품은 신용 등급이 낮은 고위험, 고수익 채권, 이른바 정크본드였지만 최근 시장에선 느리지만 확실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신용 담당 전략가들은 채권 투자자들이 신용 리스크가 큰 상품을 팔아 더 높은 신용과 더 나은 원금 회수 기간의 채권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다며 투자금이 정크본드에서 국채로 이동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일본은행의 금융정책결정회의 의사록에는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 압력을 고려해 늦지 않게 단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대차 대조표 정상화 추진을 통한 채권 보유 규모 축소에는 동의하면서도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중국 수요를 기반으로 금 가격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지난해 주춤했던 원자재 가격의 상승 사이클이 올해 회복됐다며 인플레이션이 지속한다면 하반기에도 원자재 가격의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중국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부진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중국의 금 수요는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은 새 마녀의 날로 인해서 또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나스닥과 S&P의 500 지수 상승 랠리가 조금 주춤한 모습이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는 또 주요한 일정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PCE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현재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전월 상승폭 대비 소폭 둔화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시장 컨센서스와 또 부합하게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또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이 2분기 실적을 발표하고요. 또 조 바이든 대통령과 또 트럼프 대통령 간의 첫 TV 토론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주요한 이벤트들인 만큼 이런 스케줄들 잘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러한 이슈들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저희 해선시대가 또 한 주 동안 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뉴욕의 3대 지수 혼조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네, 이번 주의 주요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한국 시간 기준 6월 26일 수요일 새벽 2시에 미국채 2년물 입찰이 진행되며 23시 30분에는 미국 에너지 정보청 EIA가 집계한 원유 재고와 가솔린 재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7일 목요일 21시 30분에는 미국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확정치가 나옵니다. 28일 금요일 21시 30분에는 미국의 5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PCE가 발표되며 자정에는 연준의 6월 통화정책 보고서가 공개됩니다. 네, 이번 주의 주요 경제지표 일정 확인하고 오셨고요.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은 또 어떤 마스터와 함께하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해외 선물계 1타 강사 선겸 마스터 나오셨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월요일 일단은 시작이 됐고 6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계좌는 안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시장은 굉장히 조금 혼란스럽죠. 이번 주에 PCE 발표 일단은 있고요. 어떻게 될지는 일단은 모릅니다. YOY 기준으로는 지금 PCE가 조금 높아질 거라는 예상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보다 높아질 경우에는 시장이 굉장히 조금 혼란에 빠질 것 같고요. 이 PCE 상황에 따라서 이번 한 주도 흘러갈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기술적 분석 위주로 오늘은 제가 일단
여러 종목들을 봐드리려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PC 지표와 관련해서 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PC 지표 발표 전에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발표된 PC 지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 저희 해선시대가 잘 짚어드릴 테니까요. 역시나 이번 주 한 주도 계속해서 저희 해선시대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선겸 마스터님과 또 함께 하시게 되면 바로바로 그때 나오던 이슈들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전략 아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해선시대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6월 20일 신고가 행진 후 잠시 쉬어가고 있는 나스닥 선물인데요. 현재 2만 포인트 밑으로 내려앉은 가운데 다시금 2만 포인트를 테스트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개장 이후에 가파른 양봉이 분봉상 연달아 출현해 주면서 10시 34분경 19,965선까지 터치를 했는데요. 하지만 또 그 이후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분봉상 10시 49분에 19,866선까지 터치를 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약 보합권인 0.14% 정도 하락한 19,95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스닥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는 저희가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침체 피하나 했더니 둘로 나뉜 미 경제라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미국 경제의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연준은 40년 만에 가장 공격적인 긴축을 실행을 했고 국채 수익률도 지금 가장 긴 시간 역전된 상황인데요. 이에 일자리를 잃고 집 임대료를 못 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연준의 대차 대조표와 높은 금리로 인해서 즉 긴축 정책으로 인해서 고임금 근로자들이 추가 소득원을 확보하면서 의도치 않게 경제에 불균등한 분배가 발생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또 현재 연준은 단기 부채보다 장기 국채와 모기지 증권을 더 많이 매입하고 있는데 전문가에 따르면 이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빨리 벌 수 있는 부의 효과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경기 침체를 예방하고 또 경제 회복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 확대와 세금 감면 등 적극적인 연방 지출을 해야 하는데 이 연방 지출은 경제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율도 부양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경기 침체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안도와는 달리 전문가들은 침체가 이미 시작됐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일단은 두 번째 이슈 먼저 또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최근 미국 증시 랠리 지속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문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랠리 지속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랠리 지속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선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대선 불확실성 등을 꼽고 있는데요. 증시가 계속 랠리를 보이려면 첫 번째, 적당히 나쁜 소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너무 나쁜 소식만 아니라면 적당히 나쁜 소식은 괜찮다. 즉, 경제 지표가 약세를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연준이 금리 인하를 더 빨리 단행할 수 있도록 자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 실적인데요. 경제가 연착륙하고 또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한다면 에너지와 금융, 소재, 산업 등 일부 경기순환 섹터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지속 가능한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미국 경제의 양극화에 대한 내용 짚어볼까 하는데요. 이 기사에 따르면 현재 연준의 기조가 유지되는 한 이 경기 침체는 예고된 미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고요. 네네. 제가 이제 굉장히 좀 클래식하게 보는 네. 입장에서는 네.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동반을 해야 리커버리가 빨리 되고 네. 경기 회복이 조금 빨리 된다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사실은 명제죠, 그게. 네, 그 사이클을 통해서 또 네, 보여주시기도 경기 했고요. 사이클로. 네네. 자, 그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엇갈리는 정책 속이라고 했는데 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짚어야 될 이론은 한 가지가 있죠. 네.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인데요.
재정 정책은 정부에서 쓰는 정책을 재정 정책이라고 하고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에서 쓰는 정책을 통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네. 자, 지금 재정 정책은 어떤 상황이냐? 통화 정책 먼저 볼까요? 네. 미 은행에서 페드에서 하는 통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여러 가지 통화 정책 중에 금리 인상을 대표적으로 지금 2년 동안 단행을 하죠.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을 걷어들이려면 통화량을 축소를 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통화 정책, 금리 인상을 써서 시장에 있는 통화량을 흡수하려는 정책을 지금 쓰는 거고 네. 미국의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대선 얘기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제부터. 네. 대선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걱정되는 것이 뭐 제 걱정은 아닙니다만 미국 입장에서의 걱정은 뭐냐면 돈을 뿌려야 되는 거죠. 대선은 어차피 돈을 안 쓰려고 해도 안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가장 큰 이제 선거기 때문에 그럼 미국의 재정 정책은 대선으로 인해서 그리고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민주당 측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표를 얻기 위해서는 돈을 뿌려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네. 자, 그게 재정 정책으로는 뭡니까? 정부 지출이 확대되는 거예요. 정부 지출이 확대되면 그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계와 기업으로 가게 되죠. 밑으로 이제 흘러내려가는 거죠. 자, 그러면 미국은 좀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네. 정부에서는 돈을 뿌리려고 하고 지금 중앙은행에서는 통화 정책으로 돈을 걷어들이는 이런 모순적인 구조가 지금 계속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모순적인 구조 같은 경우에는 대선이 다가올수록 굉장히 극심해질 겁니다. 아, 예. 인플레이션을 조금 올리더라도 정권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재정 지출을 확대할 것이고 페드 같은 경우에는 물가를 잡는 게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더 옥죄려고 할 것이고 여기에 굉장히 모순점이 있고요. 이 모순은 앞으로 대선이 가까울수록 굉장히 좀 심해질 거다라고 봐서 이런 기사들이 계속적으로 일단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렇게 대선을 앞두고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이슈들, 뉴스들에 좀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또 나스닥 어떻게 흘러갈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2만 포인트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 PDP 보면서 설명을 조금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차트를 일단은 지금 일봉 차트를 위주로 제가 조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보시면 지금 네.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올라왔습니다. 네. 자,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요. 5일선이 굉장히 급하게 일단은 올라오면서 2만 포인트를 찍음과 동시에 2만 371이라는 굉장히 놀라운 포인트입니다. 예. 코로나 전후로 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10,000포인트죠. 10,000포인트의 달성 여부가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게 몇 년 전인데 2만 포인트를 일단 뚫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기술적 분석으로는 기본적 분석 먼저 보겠습니다. 기본적 분석. 이 기본적 분석으로는요. 아직도 하방이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기사가 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경기 침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침체는 오늘부터 경기 침체가 시작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6개월 전에 이미 우리나라 경제는 경기 침체에 들어갔습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게 경기 침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시간 2024년 6월이라는 이 시간에 경기 침체에 지금 미국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는 지금 확답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미국 경제국에서 뭡니까? 예를 들면 6개월 후에 2024년 6월 달부터 경기 침체에 빠졌습니다라고 오피셜로 그렇게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경기 침체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는 기본적 분석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단 예측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죠? 지표입니다. 지표. 네. 지표가 있는데 지금 현재 경기 침체에 빠졌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퀘스천 마크가 조금 붙기는 해요. 제가 경기 침체가 필요하고 경기 침체에 빠져야 리커버리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퀘스천 마크가 붙는 이유는 경기 침체의 수반이 되는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지표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노동지표거든요. 노동지표가 아직도 사실은 견고하고 제가 제시해드린 실업률이 최소한 7% 이상 가야 되는데 지금 몇 프로입니까? 4%밖에 안 돼요. 네. 4%라는 건 뭐죠? 아직도 완전 고용 상태란 얘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동시장 가장 임팩트가 늦게 때려지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가장 확실한 지표인 노동지표, 실업률과 비농지표 같은 것들이 아직 경기 침체 시그널을 울릴 정도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지금 경기 침체가 지금 2024년 6월에 왔느냐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붙는 게 당연하다라고 일단은 봅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와야 리커버리가 빠르거든요. 경기 회복 속도가 일단은 빠르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동반해야 된다라는 가정하에 있을 때는 지금은 시나리오를 일단은 한 가지로 조금 축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이 계속 오른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는 조금 배제하면 경기 침체를 동반한다라는 시나리오 원은 뭐냐면요. 지금 현재 고물가,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고물가, 고금리 상황, 그렇죠? 고금리 상황,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 뭡니까? 지속화, 토착화, 지속화. 이게 굉장히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고물가, 고금리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면서 노동시장을 때리고 그때 노동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줘서 경기 침체를 동반하면서 시장이 하락할. 저는 이제 이거 제가 2년 전부터 말씀드렸는데요. 8,000포인트까지 시장이 나스닥 기준입니다.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8,000포인트까지 좀 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것도 제가 사실은 2025년 요 경우로 일단은 봤거든요. 1분기 경우로. 근데 이것도 조금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왜냐?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지금 예상외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여러분들도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미국도요. 40년 만에 온 인플레이션입니다. 그죠? 미국도 40년 만에 온 인플레이션이고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미국의 정말 머리 좋은 그 페드의 연구원들도 이게 진짜 인플레이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거 오판을 했죠. 인플레이션이 아니라고 일단은 봤습니다. 그래서 대응이 늦었던 거고.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은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시작되고 2년 동안 금리 인상을 꾸준히 올린 이 상황은요. 굉장히 드문 상황이고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미국 교과서에 실릴 만한 경제 교과서에 실릴 만한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고요. 그 예상 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굉장히 큰 변수들이 노동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건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굉장히 학설적으로도 좀 많이 논의가 될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으로는 경기 침체가 와서 떨어질 가능성도 농후하고, 자, 기술적 분석을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술적 분석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평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제가 오늘 기술적 분석도 굉장히 좀 많이 짚어드릴 건데 이평선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파란색 선인 5일선과 초록색 선인 21선 그리고 잘은 쓰지 않지만 해외 선물에서 장기 추세선에 든 61선 일단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61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뭐 크게 세팅 안 하셔도 되고요. 5일선과 21선 위주로 일단은 보셔야 됩니다. 5일선과 21선 위주로 보셔야 되는데 지금 키포인트는 몇 가지가 나왔었어요. 지금까지. 뭐가 나왔었냐면 여기 17,000포인트까지 내려가는 요 한계 그리고 21선을 딛고 다시 위로 펌핑을 하게 되는 요때 그 지금 현재 이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5계약 들어가서 뭡니까? 35,000틱까지 갔습니다. 35,000틱. 여러분들 35,000틱 들어보셨나요? 35,000틱까지 갔는데 일단은 본청이 나가버렸고요. 이때.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중요했는데 21선, 종가상 21선을 딛고 지금 여기에서 올라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자, 종가상
61선을 지지를 받았습니다. 종가상 장기이평선이 61선을 지지를 받았고 종가상 21선을 지지를 받았습니다. 자, 제 기법 중에 21선 기법 여러분들 아시죠? 21선 기법 모르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됩니다. 21선 기법 그리고 장기이평선인 61선을 지지했다는 것은 뭐냐면 장기 추세, 중장기 추세에 가장 적합한 이평선이 21선입니다. 그 다음에 61선이거든요. 61선을 뒤덮다. 중장기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 21선을 딛고 종가상 21선 위에 형성이 됐다는 것은 또 한 번 플러스 중장기로 추세를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변곡 세 군데, 요때 그리고 바로 이때, 지금 5월 말이거든요. 5월 말에서 6월 초, 바로 이때. 장기 추세인 매수 관점으로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바로 장대양봉, 일봉상 나오면서 5일선 위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다가 어제 오늘 5일선을 일단 이탈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기술적 분석으로 여기서 시나리오를 그리시면 돼요. 첫 번째, 5일선 위에 다시 올라온다. 이게 일봉상 5일선 위에 다시 올라온다. 그럼 뭐예요? 최소한 전고 라인을 터치하는 전고 라인 근처까지 가는 이런 모습이 첫 번째 나올 것이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게 음봉으로 떨어져요. 오늘 인봉으로 떨어지면 시나리오가 또 두 개가 작성이 됩니다. 첫 번째, 5일선을 이탈하는 음봉이 하나 발생을 하면 여기에서는 첫 번째 뭡니까? 5일선을 다시 위로 올라가는 5일선을 다시 회복해서 뭡니까? 전고 라인까지 2300라인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지금 비축을 하는 것이냐, 혹은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음봉으로 계속 떨어지면서 5일선과 21선을 지그재그로 하는 이 봉들이 형성되면서 조정을 줄 것인가? 요거 두 가지입니다. 요 두 가지 시나리오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일단은 일봉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일봉 뭘 보셔야 되냐면 5일선을 이탈하는지 이탈하지 않는지를 보셔야 돼요. 5일선 이탈 여부. 자, 오늘 만약에 5일선을 회복하면 사실은 내일 재방송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전고 라인을 가려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오늘 5일선 이탈한 음봉이 나오시면 제가 내일 또 무료 방송 하지 않습니까? 네네. 무료 공개 방송 하기 때문에 5일선을 이탈한 음봉이 나오죠? 그럼 내일 제 방송 무조건 들으셔야 됩니다. 예, 나스닥 전략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음봉으로 이탈하면 시나리오 두 개 나온다고 했습니다. 요 두 가지 내일 아침 10시 10분에 제가 무료 공개 방송에서 다시 한번 일단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건 뭐예요? 일봉상 5일선을 이탈하는가 이탈하지 않는가, 요것만 면밀히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전략 일단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분석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까지 아주 세심하게 해주셨는데요. 일단 경기 침체는 미래 시점에서 과거를 판단하는 것인데 현재 고용 지표로 봤을 때에는 사실 경기 침체가 왔는지 안 왔는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경기 침체가 와야지만 회복도 빠르게 올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해주셨고요. 현재는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소화하는 중이라고 이해하면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는 5일 일봉상, 오늘 일본상 이 5분봉을 5일선을 이탈하는지 이탈하지 않는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5일선을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내일 꼭 무료 공개 방송 들으셔야 한다라는 내용도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 두 번째 관련해서 또 이슈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두 번째, 미 증시 랠리 지속에 필요한 거 나쁜 소식과 실적 개선이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금 미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하기 위해서는 나쁜 소식과 그리고 실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마스터님 동의하시나요? 어떤가요? 네, 이렇게 당연한 걸 저렇게 되게 큰 것인 것 마냥 네네. 실적 지속에 필요한 거 당연히 두 가지죠. 왜냐하면 네네네. 뒤에 보면 네. 실적 개선이 당연히 있어야 랠리가 지속될 것이고 네.
그 나쁜 소식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금 금리 인하를 하려면 이게 네. 이제 경기 사이클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굉장히 빠르죠. 네. 그렇죠. 금리 인하를 하려면 경기가 안 좋아야 돼요. 음. 그렇죠.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야 금리 인하를 해서 시장에 돈을 뿌려서 우리 이제 지수를 펌핑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쁜 소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쁜 소식이라고 한다고 하면 진짜 여기에서 사실은 기사를 보면서 사실은 제가 좀 뻥 터졌었는데 혼자 네네네. 진짜 나쁜 소식이 아닌 나쁜 소식. 적당히 그렇죠? 나쁜 적당히 소식. 나쁜 네. 소식. 그렇죠. 근데 적당히 저도 그게 나쁜 소식. 궁금하더라고요. 네네. 적당히 나쁜 소식이 예를 들어 뭐 GDP가 그렇죠. 조금 내려갔다. 네네. 그러니까 아니면 뭐 PMI 지표가 나빠졌다. 이런 제가 거요? 나쁜 네.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딱 네네. 이것만 피해 가시면 됩니다. 자, 테러가 일어났다. 9.11 테러 같은. 네네. 그리고 굉장히 큰 자연재해가 일어났다. 혹은 실업률이 대폭 상승했다. 예를 들어서 뭐 4%인데 6%, 7%로 바로 갔다. 네. 라든가 뭐 GDP 아까 말씀하신 GDP가 뭐 반토막이 났다라든가 아니면 실리콘밸리 뱅킹 사태를 제가 2주 동안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 은행들이 막 한 10개 정도 갑자기 일어났다. 뭐 리만 브라더스 사태처럼 10위권 안에 드는 IB, 네. 이제 투자은행이죠. IB 은행 한두 개가 무너졌다. 뭐 이런 식의 정말 극단적인 네. 지수가 반토막 날 그런 극단적인 그런 정말 나쁜 소식이 아닌 적당한 나쁜 소식이면 네. 뭐 당연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증시가 올라가는 랠리를 거고. 펼칠 것이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은 제가 봐서는 이건 이제 번외의 얘기인데요. 네네. 불안한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그 미국 시장을 오래 보셨던 분들은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 불과 4년 전만 해도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년 전만 해도 미국 시장, 나스닥 시장이 이렇게 오를 거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게 4년 전이라고 해서 그렇죠. 일봉상으로 보면 1년 반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실 이게요. 그 우리 이제 그 코로나가 시작되고 한 1년쯤 있다가 10484 라인, 1484 라인 찍은 지 2년 정도밖에 안 돼요. 2배가 지금 오른 거거든요. 엄청나게 큰 랠리. 자, 왜 여러분들께서 이제 혹은 전문가들이 불안해하냐면 큰 상승 뒤에는 큰 조정이 오기 마련입니다. 네. 큰 상승 뒤에는 큰 조정 혹은 큰 상승 뒤에는 긴 조정. 시간 조정. 우리가 조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있습니다. 네. 시간 조정은 뭐냐? 상승 랠리를 펼친 다음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소위 개인 투자자 죽이기가 일어나죠. 2년, 3년, 4년 동안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네. 그 2년, 3년, 4년 동안 버틸 수 있는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은 없습니다. 그게 시간 조정. 가격 조정은 단기간에 급락을 시키는 거죠. 거기에 손절치고 손절쳐서 또 개인 투자자들을 시장에서 배제시키는 사실은 이게 역사의 반복이거든요. 예. 현물이든 선물이든 하여튼 역사의 금융시장의 역사의 반복이기 때문에 네네. 큰 지금 상승, 엄청나게 큰 상승 뒤에 지금 뭐 일봉상으로 큰 상승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큰 상승 뒤에 어떤 조정에 대한 조금 불안감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증시 랠리 지속에 어떻게 되면 제동을 걸릴 만한 거는 네네. 걸 만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정말 나쁜 소식 네. 그리고 조금은 안 좋은 실적 이것만 피하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네. 처음 이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침체. 지금 현재는 경기 침체가 가장 안 좋은 소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게 우리 이제 데이터 상으로는 2025년 1분기에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오피셜이 발표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가장 높다라는 게 그때 경기 침체에 대한 발표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거지. 예. 그때 무조건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써 사실은 제가 2025년 상반기를 말씀드린 게 1년 반 정도 되는데 네. 지금 뭡니까? 지금 한 1년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예, 1년 정도밖에 안 그 6개월 정도죠. 지금 6월이니까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이제는 조금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미국 시장이 상승할 것인지 이 상승 랠리의 지속 여부보다는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 더 우려를 하고 이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아까처럼 또 기본적인 분석과 또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또 전략 잘 세워주고 계신 우리 선견 마스터님이시니까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내일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관망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5일선 이탈하는지 그 부분 확인하고 대응하자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근데 왜 매도일까요?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금 매수냐 매도냐의 갈림길에서 매도 사인을 드리는 게 맞기는 해요. 일봉상 지금 매도 봉으로 일단은 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매도 사인을 일단은 드린 거고요. 대신 매매는 하지 마시고 매도 쪽으로 일단 면밀하게 보신 다음에 네. 오늘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5일선 이탈한 음봉이 되느냐 아니면 치고 올라오느냐.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매수의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오늘은 일봉상으로 일단은 좀 보시는 게 낫고 네. 아직까지는 일봉상 매도기 때문에 내가 오늘 무조건 매매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매도 쪽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그럼 어느 선 위로 올라왔을 때 매도할까요? 매도요? 네. 일단은요, 지금 오늘 시가 라인이 있거든. 죄송합니다. 오늘 시가 라인이 있습니다. 오늘 네. 시가 라인에서는 매도를 한번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규 진입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 매도하시려는 분들은 오늘 시가가 형성된 곳에서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나스닥 전략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또 특별히 또 항생과 그리고 미니 다우까지 짚어주신다고 했는데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항생 전략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미니다우 일단은 좀 먼저 미니다우요? 하겠습니다. 예, 미니다우에 알겠습니다. 네. 나스닥하고 조금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쵸. 미니다우 네.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DP 보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 미니다우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일봉을 보겠습니다. 일봉상으로 보면 자, 우리가 이제 그 쌍봉은 많이 나오는데 그죠? 쌍봉은 많이 나오는데 쓰리봉이 나올지 안 나올지 일단 좀 봐야 되겠어요. 여기에서 4만 포인트 일단은 넘었고 투봉, 쓰리봉, 쓰리고보다 더 나오기 어렵다는 쓰리봉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은 전고 라인 여기 있죠? 전고 라인까지 일단은 가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좀 보셔야 될 그런 필요성이 일단 있어 보이고 미니다우에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지금 분봉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하셨던 그런 라인들이 일단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차트는요 수렴과 뭡니까? 발산의 반복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죠. 수렴과 발산의 반복이다. 여기에서 자 오늘 20시부터 여기까지 뭐 했습니까? 수렴했어요. 근데 수렴이 여러분들 3분봉으로 보시다시피 굉장히 길었습니다. 수렴이 길었기 때문에 수렴이 길면 뭐예요? 에너지를 응축하는 시간이 굉장히 긴 것이다. 에너지 응축의 시간이 길다. 길어서 뭡니까? 발산도 세게 나온다. 이게 일단 공식이죠. 발산도 세게 나온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22시 30분에 장 시작하고 나서 매수 방향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림잡아도 여기 한 650 라인부터 일단은 본다라고 하면 어림잡아도 근 300틱 정도 그렇죠? 장 시작하고 1시간 정도 지금 지났는데 300틱 정도 가는 걸 일단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체크 포인트는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뭘까요? 뭐 어디에서 진입을 한다, 어디에서 청산을 한다라는 체크 포인트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정방향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정방향 매매. 근데 당연히 정방향 매매를 해야지. 매수 쪽으로 흘러가면 매수를 들어가는 게 맞고 매도 쪽으로 흘러가면 매도 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 그런데 정방향 매매 당연히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의외로 정방향 매매를 하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방향 매매를 여기에서 왜 못할까요? 혹시 앵커님 보시면은 네. 정방향 매매 매수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네. 실질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수 쪽으로 못 들어가거든요. 네, 왜 저도 못 그래요. 들어갈까요? 저도 네. 빨리 그냥 차익 실현 오케이, 챙기고 좋습니다. 싶은데요. 네네.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네.
이제 그 청산에 관한 거를 말씀을 하셨고 진입에 관한 걸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진입. 네. 여기서 왜 못 들어가시냐면 여러분 딱 보이시죠?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자, 이거 장대 양봉 요거 하나만 봐도 지금 제가 어림잡아 보겠습니다. 700에서 지금 한 60틱, 70틱 정도예요. 이거 장대 양봉 하나가 한 70틱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약 70틱 정도 되거든요. 요 70틱 정도 쭉 3분 만에 70틱을 딱 뽑아버리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세요? 너무 많이 올랐으니 조정 줄 거야. 자, 다시. 너무 많이 올랐으니 여기에서 조정 줄 거야. 그리고 다시 오를 거야. 이런 생각. 혹은 정말 이게 중증인데요. 여기에서 올랐으니까 매도 가야지. 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는 꿈의 매수, 꿈의 매매 방법이고 이런 행운은 여러분들한테 오지 않습니다. 이런 행운을 바라시니까 계속해서 컷나시는 거거든요. 정방향 매매를 한다라는 것은요. 1000틱이 올라도 10,000틱이 올라도 매수 방향은 매수 쪽으로 들어가시는 거고 1000틱이 내리고 10,000틱이 내려도 매도 방향은 매도를 그냥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너무 많이 올랐고 너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컷이 나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반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컷 나가면 컷 그냥 주시면 됩니다. 그죠? 왜? 컷이 나가도 자 매수 방향으로 쭉 갔어요. 그래서 눌림을 줬습니다. 컷이 나가도요. 이게 진짜 매수 방향으로 힘이 세다라고 하면 여기서 다시 컷 한 뭐 30개 정도 주시고 미니다우요. 나스닥하고 T가치가 같습니다. 30틱 정도 컷 주시고요. 다시 매수 들어가세요. 그리고 40개, 50개, 100개 먹으면 됩니다. 100틱 먹으면 되잖아요. 그럼 뭡니까? 한 번 컷은 당했지만 최종적으로 뭡니까? 수익 실현이에요. 이래서 정매매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정매매를 해야 돼. 정매매가 답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보면 정방향 매매를 못 하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이런 경우예요.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내렸으니까 눌림 조정 주겠지. 혹은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쳐야지.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 하시는 겁니다. 자, 정방향 매매를 지향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첫 번째 매도 들어가시잖아요. 다 컷납니다. 매도 들어가면 다 컷이죠. 거기다가 매도 하나 받고 매도 하나 받고 매도 하나 받고 매도 하나 받습니다. 물타기에서 계좌가 로스컷 나는 지름길입니다. 자, 이런 매매는 그냥 정방향 매매를 내가 하겠다. 정방향 매매가 버릇으로 되신 분들은 저한테 교육 받으시면 정방향 매매 무조건 하시거든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타점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제5일선 기법. 제5일선 기법 배우신 분들. 못 배우신 분들은 들어오세요. 못 배우신 분들은 QR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들어가시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5일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종가에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들어가시면 지금 850 라인. 여기가 850 라인입니다. 850 매수. 어디까지 올랐어요? 929까지. 약 79틱. 79틱 중간에 잘라 드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스닥이나 미니다우 30에서 50틱 하루에 드시면요. 충분합니다. 30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요거 하면. 30만 원 이상 나오죠. 요즘에 티가치가 높아서 한 어라운드 35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충분하시지 않습니까? 이거 왜 못 들어가세요? 정방향 매매가 아직 여러분한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정방향 매매. 여기에서 매수 포인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여기에서 매수 포인트 잡으셔도 약 30틱 나옵니다. 컷은 안 당해요. 손실 안 당합니다. 자, 그래서 많이 올랐으니 이제 조정 주겠지라는 생각 지워버리시고 많이 올랐으니 이쯤에서 저항받아가지고 고점 매도 쳐야지 이런 생각 버리십시오, 여러분. 이것만 보셔도요. 여기에서 사실은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손실 나신 분들, 매도 쳐서 손실 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고 정방향 매매 안 하시고 매도 쳐서 물타기 하다가 로스컷 나신 분들 이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QR코드 찍고 들어오십시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교육 받으셔야 됩니다. 정방향 매매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혼매를 할 때 정방향 매매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으셔야 여러분들 계좌 로스컷 안 납니다. 미니다우 5일선 기법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니다우 차트를 통해서 또 매매 기법 알려주셨는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바로 정방향 매매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방향 매매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타점을 잡는 5일선 기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성견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항생 관련해서도 또 전략 주실까요? 네. 항생 같은 경우에도 PDP 이용해서 일단 조금 네.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저기 항생 차트 조금 보고요. 네. 일봉 차트 본 다음에 분봉 차트를 PDP 이용해서 제가 조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항생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생 일봉 차트 일단은 좀 보도록 할게요. 항생 일봉 차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자, 그물대 안에 일단은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물대 안에 여기 그물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가격이나 차트를 보실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종가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종가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이 꼬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터치라인 이런 것만 일단은 보시면 되고요.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항생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자, 어저께 그러니까 오늘 아침봉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아침봉에 일단은 그물대 밑까지 일단 뚫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뚫었는데 종가상으로 다시 지지를 받고 올라왔어요. 5일선과 21선이 지금 뭡니까? 크로스가 됐습니다. 이게 골든 크로스가 될까 데드 크로스가 될까 여러분들 굉장히 잘 지켜보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오늘 오전에 밑으로 빠졌으면 자, 이 구역은 데드 크로스입니다. 그 다음에 골든 크로스로 올라와야 되죠. 근데 데드 크로스인데 오늘 빠져서 이게 5일선이 21선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다시 한번 데드 크로스 구간으로 간다라고 하면 밑으로 쭉 빠져요. 이게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갈 길 못 가면 반대로 갑니다. 그리고 갈 길에서 머뭇거리면 반대로 가는데 더 크게 빠질 수가 있어요. 더 크게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오늘이 딱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게 오전봉인데요. 오전봉에서 그물대를 지지를 받고 데드 크로스가 나온 다음에 골든 크로스로 가야 되는데 데드 크로스가 또 나올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치솟으면서 이제는 골든 크로스가 나올 그런 태세를 갖추고 있다. 자, 그럼 이게 오늘 양봉으로 끝나고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다음 라인은 약 18,580 라인, 18,500 라인 정도, 18,500 라인 정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일봉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고 분봉상으로 봐도 똑같습니다. 분봉상으로는 PDP 보면서 일단 설명을 좀 드릴게요. 분봉상으로 보면 제가 미니다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는 항상 수렴과 발산의 반복입니다. 수렴하고 발산했죠. 그 다음에 긴 시간 수렴을 했어요. 긴 시간 수렴을 하면 발산은 어떻게 나옵니까? 굉장히 크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나옵니다. 3분봉입니다, 여러분. 1봉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크게 보실 때는 수렴과 발산,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내가 한 오후 5시쯤에 매매를 한다라고 쳐요. 매매를 한다라고 치면 여기 뒤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죠? 여기만 보시는 거예요. 수렴했네. 발산을 크게 했네. 그러면 다음에는 뭡니까? 수렴을 하겠네. 근데 이 수렴을 하겠네에 대한 그럼 언제까지 수렴을 하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언제까지 수렴을 하는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수렴을 한다라고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어요. 왜? 주요 시간대가 어디입니까? 항생도 주요 시간대가 있거든요. 항생 주요 시간대. 항생의 주요 시간대는 어차피 다 똑같습니다. 첫 번째, 아시아장. 아시아장이 10시, 오전 10시 30분 정도. 두 번째, 유럽장. 근데 항생은 유럽장은 오후 5시 전후. 근데 항생은 유럽장 잘 안 봅니다. 자, 세 번째 뭡니까? 뉴욕시장. 뉴욕시장. 뉴욕시장 언제예요? 10시 반. 빵 터졌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가 중요한 게 사실은 아니에요. 기본적인 어떤 것들을 깔고 이런 이론들을 깔고 가셔야 여러분들이 리스크 없이 수익을 내실 수가 있어요. 수익을 못 내신다 하더라도 리스크를 줄여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수렴했죠? 발산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수렴을 했고 발산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수렴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그러면 언제 어느 시간까지 수렴을 할 것인지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다니까요. 주요 시간대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이 주요 시간대 같은 경우는 제가
매매를 여러분들에 보여드리는 항생, 골드, 오일, 나스닥, 미니다우 다 100%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뭡니까? 내가 여기에서 보고 싶어도 참는 거예요. 왜? 주요 시간대가 아니니까. 항생은 유럽 시간 잘 안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요 시간대가 아니기 때문에 유럽장에서는 보지 않는다. 왜? 유럽장에서 볼 때 홍콩 항생 시장은 소외된 시장이에요. 골드나 오일 같은 게 더 활발합니다. 이것도 팁입니다. 그래서 해외 선물은 사실은 공부 혼자서 못 하시니까 QR코드 찍고 그냥 들어오세요.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그럼 22시 30분에 뭡니까? 빵 터지겠죠. 뉴욕 시장 시작할 때. 자, 그러면 뉴욕 시장 시작할 때 조금 크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뉴욕 시장 시작할 때 뭘로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가 22시 30분이거든요, 여러분. 여기가 22시 30분이에요, 이봉이. 자, 그러면 이봉에서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봉에서는 기법 안 나오죠. 못 들어갑니다. 27분에 5일선 기법으로 타점 하나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장대 양봉 2개가 펼쳐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5일선을 뚫는 5일선 기법 하나 나옵니다. 두 번째 타점. 오케이? 네. 이 첫 번째 타점과 첫 번째 타점을 놓치셨어도 두 번째 타점 여기서 나옵니다. 이게 가격이 지금 18,150이에요. 2번 타점이 18,150입니다, 여러분. 그죠? 5일선 홀딩 기법. 종가상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 홀딩. 최대 어디까지 가요? 18,264. 264. 114틱. 약 114틱이에요, 여러분. 요거 불가능 거라고 보세요? 제 방송 안 들어보신 분들은 불가능하리라고 보시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계신 게 다 전부는 아닙니다. 이거 홀딩할 수 있습니다. 100틱 이상 홀딩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다? 차트를 전체적으로 크게 보신 다음에 주요 시간대에 제가 말씀드린 기법과 제가 말씀드리는 그 로직, 공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진입과 청산을 반복하시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 오늘 항생, 나스닥, 미니다우 차트 제가 보여드리면서 진입 가격 그리고 진입 방법까지 전부 다 알려드렸습니다. 내일 오전에 제가 공개 방송 하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빨리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항생과 관련해서 또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일봉상 골든크로스가 나온다면 18,500선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무엇보다도 주요 시간대와 또 매매 기법을 통해서 향후 어떤 시세를 뿜을지 이런 부분들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꿀팁들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내일 성견 마스터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전 10시 10분 그리고 오후 9시 20분부터 여러분과 가까운 거리에서 이러한 꿀팁들 많이 또 전수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성견 마스터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해선시대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음봉이 나와 있는 상황이지만 반등할 가능성이 높으니 진입하지 말고 일봉 기준 종가가 5일선을 이탈하는지 확인하고 대응하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우는 오늘 개장 직후 매수의 힘이 강하게 발산된 상황이고 조정 나올 때가 됐다고 섣불리 예측하며 매도 대응하지 말고 5일선 매매 기법을 이용해서 정방향 매매 추세를 따라가자고 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항생은 5일선과 21선이 교차하는 중이라고 분석을 해주시면서 골든크로스가 나온다면 18,500 라인까지 도달이 가능해 보인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